한국 소녀가 프랑스 학교를 변화시킨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소녀가 한식을 알리는 일부터 각국을 연결하는 문화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한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프랑스 학교에 적응하며 음식을 통해 문화대사 역할까지 하는지, 학교를 변화시켜 가는지 오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서연이에요. 16살이고 한 달 전에 부모님과 함께 프랑스 파리 근교로 이사 왔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프랑스 지사장으로 발령받으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처음엔 많이 당황했죠. 한국에서의 친구들, 학교,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서연아, 프랑스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죠. 제 불안한 표정을 읽으신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 도착한 첫날, 낯선 공기와 풍경의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은 파리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았어요. 학교는 국제학교를 다니게 됐죠. 다행히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그나마 안심이었습니다. 첫 등교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새 학교, 낯선 친구들, 다른 문화. 모든 게 두려웠죠. 하지만 국제학교다 보니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첫날, 영국에서 온 에이미와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가 친절하게 학교를 안내해줬어요. 긴장하지 마. 우리 모두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 에이미가 웃으며 말했죠. 소심한 성격인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응원과 새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프랑스 생활에 적응해 나갔죠. 엘렌은 프랑스 현지 학생이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녀 덕분에 더 빨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해? 엘렌이 어느 날 물었어요. 당연하지. 특히 김밥이 제일 좋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밥? 그게 뭐야? 엘렌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대화가 앞으로 제 학교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도시락통을 열었죠. 어제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이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한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스시롤이네? 맛있겠다. 고개를 들어보니 영국에서 온 에이미였습니다. 아니, 이건 김밥이야. 제가 말했죠. 이번엔 마르코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왜 간장이 없어? 스시는 간장에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김밥이라고. 스시랑 완전 달라. 그때 학생회장인 루이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무슨 이야기 중이야? 루이가 물었죠. 에이미가 제 도시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서연이 가져온 스시 롤인데 본인은 김밥이라고 하네. 루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한국식 스시 아냐?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왔어요. 김밥과 스시는 다른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야, 김밥은. 말을 시작했지만 이어갈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루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결국 김밥도 스시랑 비슷한 음식일 뿐이잖아. 그날 수업이 끝나고 역사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각국의 대표 음식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김밥이 단순한 스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역사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해보기로 결심했죠. 엄마, 김밥과 스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렸죠. 엄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스시는 초밥이라고 생각하면 돼. 식초를 탄 밥에 주로 생선을 올리거나 김으로 감싸지. 김밥은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밥에 참기름을 발라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넣고 김으로 감싸. 맛도 재료도 조리법도 다 달라. 그럼 직접 한번 만들어 볼래? 내 룸메이트 엘렌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엄마의 제안이 좋았습니다. 주말 우리는 부엌에 모였어요. 엄마가 준비해주신 재료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자, 먼저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버무려. 제가 설명했어요. 엘렌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다가 직접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열심히 밥을 섞다가 일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김밥을 말아볼 차례였습니다.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그 위에 다양한 재료를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엘렌은 재료를 너무 많이 올려놓았죠. 엘렌,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 제가 외쳤어요. 하지만 막상 김밥을 마는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이 찢어지고 밥이 넘쳐 흘렀어요. 엘렌의 손에서 김밥이 터지며 속재료가 사방으로 튀었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엘렌의 얼굴과 앞치마에 밥알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보여줄게. 제가 말했죠. 조심스럽게 김 위에 밥을 펴고 적당량의 재료를 올린 뒤 천천히 돗자리를 말듯이 말았습니다. 김밥 싸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네. 엘렌이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점점 엘렌의 솜씨도 나아졌어요. 완성된 김밥을 예쁘게 썰어 접시에 담았죠. 이제 맛볼 시간. 엘렌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이게 스시와 다른 점이구나. 맛이 완전히 달라. 엘렌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엘렌이 김밥의 진정한 맛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월요일 역사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프로젝트 주제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자신 있게 손을 들었죠. 저는 김밥에 대해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교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루이였습니다. 김밥은 이미 다들 아는 음식인데 굳이? 그냥 일본 스시의 한국 버전이잖아.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김밥은 스시와 완전히 다른 음식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차이점을 모르고 있어. 내가 증명할게.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주제네요. 문화적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도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김밥이 일본 스시에서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김밥은 조선시대 주먹밥에서 발전한 음식이었어요. 더 깊이 조사하면서 한국전쟁 시기의 이야기도 발견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 영양가 있는 한 끼를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이 담긴 음식이야.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자료를 모았어요. 김밥이 소풍, 시험날 도시락으로 인기 있는 이유도 찾아봤죠. 엘렌은 김밥의 다양한 변형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스타일 김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엘렌이 물었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치즈 김밥, 바비큐 소스 치킨 김밥, 심지어 꿀과 견과류를 넣은 디저트 김밥까지 만들어 봤어요. 실험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죠. 와, 김밥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다니. 엘렌이 감탄했습니다. 발표 자료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김밥과 스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를 만들었죠. 역사적 기원부터 재료, 맛, 식문화까지 비교했습니다. 너의 열정이 대단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일부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한국식 스시라고 오해하는 게 싫어요.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래, 내가 한국의 문화대사가 된 것 같구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루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김밥 대 스시 토론 대결을 해보는 건 어때? 저는 놀랐어요. 토론 대결이라고? 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학생회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계획 중인데 이걸 주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이것이 김밥의 진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토론 당일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루이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스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본의 문화유산입니다. 김밥은 어차피 비슷한 재료를 쓰니 스시의 변형일 뿐이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어요. 김밥은 스시와 외형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김밥은 간장 없이도 풍미가 좋고 한국의 정이 담긴 음식이에요. 상세한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토론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승패를 가리는 방법은 직접 맛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발표 당일 준비한 김밥을 나누어주며 말했습니다. 직접 먹어보면 다를 거예요.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김밥을 맛보기 시작했죠. 예상과 달리 모두들 참기름 향과 다양한 속 재료의 조화에 놀라워했어요. 루이도 한 입 먹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시보다 훨씬 풍부한 맛이 나는데 김밥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인의 정이 담긴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죠. 그때 뒤쪽에서 조용히 김밥을 먹던 소피아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 괜찮아?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죠. 이거 할머니가 싸주던 음식이랑 너무 비슷해. 알고 보니 소피아는 어릴 적 한국에서 입양된 프랑스인이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싸주던 음식이 김밥과 비슷한 한식 도시락이었다고 했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발표가 끝나고 루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죠. 미안해, 이서연. 그동안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 루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학생회장인 루이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다니 놀라웠죠. 사실 나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했던 적이 있어. 루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에 여행 갔을 때 누군가 프랑스 음식은 다 달팽이 요리냐고 물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건 정말 웃긴 오해네. 루이도 같이 웃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네가 김밥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할 때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 문화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 루이는 김밥 한 조각을 더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건 확실히 스시와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겠어. 맛도 다르고 무엇보다 김밥에 담긴 이야기가 특별해. 고마워, 루이.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루이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나도 김밥을 한번 싸보고 싶어. 우리 문화교류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서로 다른 나라의 음식을 배우는 거야.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대단한 아이디어야. 함께 만들어보자. 루이는 학생의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세계 음식 문화교류회를 개최하면 어떨까? 네가 한국 음식을 담당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도 자기 나라 음식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회장다운 추진력이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적 오해가 오히려 더 큰 이해와 교류의 기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학교 조리실에서 세계 음식 문화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놀랐어요.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등 다양한 나라 출신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대표 음식을 준비해왔죠. 조리실 한쪽에는 김밥 만들기 챌린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엄마가 준비해주신 재료들을 예쁘게 정리해 놓았어요. 여러 색깔의 채소들, 참치, 햄, 달걀 지단, 그리고 김과 밥까지 모두 준비했죠. 자, 이제 김밥 만들기를 시작할게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에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니 용기가 생겼죠. 먼저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게 김밥만의 특별한 맛을 내는 비법입니다. 루이가 가장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는 프랑스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손놀림이 야무졌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루이가 물었습니다. 완벽해. 제가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친구들은 각자 창의적인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이탈리아 스타일로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를 넣었고, 에이미는 영국식으로 소시지와 머스타드를 넣었어요. 루이는 역시 프랑스다운 감각으로 고급 치즈와 햄을 넣은 김밥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인 음식이야. 루이가 자신의 작품을 보며 말했죠. 김밥 말기는 쉽지 않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 김이 찢어지는 실수를 했죠. 하지만 그런 실패도 모두 웃음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에이미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마는 거야? 연습이 필요한 거지. 제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할머니는 눈 감고도 완벽한 김밥을 말아요. 완성된 김밥들을 모두 모아 예쁘게 썰어서 큰 접시에 담았습니다. 각양각색의 독특한 김밥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친구들은 서로의 김밥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이도 직접 김밥을 싸면서 이게 진짜 한국 문화구나라고 말했어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야. 루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책에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날의 챌린지는 단순한 요리 활동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밥 챌린지의 성공 이후 루이는 학교 국제문화축제에서 한국 부스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열리는 큰 행사였죠. 이서연, 네가 책임자야. 한국 문화를 마음껏 보여줘. 루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설렘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을 대표해서 뭔가를 보여준다는 게 어깨가 무거웠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엄마, 학교 축제에서 한국 부스를 맡게 됐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엄마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지. 김밥 말고도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면 어떨까? 아빠도 힘을 보태셨습니다. 회사 동료들 중에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도 초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축제 준비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매일 밤 아이디어 회의를 했어요. 김밥 외에도 떡볶이, 파전, 불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한복 체험 코너와 한글 이름 써주기 부스도 계획했죠. 축제 당일 학교 운동장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어요. 우리 한국 부스는 화려한 태극기와 전통 등으로 꾸몄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와, 이게 다 뭐야? 한 학부모님이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음식을 보며 물었어요. 이건 한국의 대표 음식들입니다. 특히 이 김밥은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김밥은 역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였습니다. 오전에 준비해간 100인분이 2시간 만에 동이 났어요. 다행히 엄마가 미리 대비해서 재료를 더 가져오셨죠. 오후에는 무대에서 한국 문화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친구들의 응원의 용기를 얻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이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 음식 중 하나인 김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김밥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제가 경험한 김밥을 통한 문화교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밥은 한국의 정이 담긴 음식이에요. 가족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이 모두 담겨 있죠. 어머니가 소풍 가는 자녀를 위해,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친구가 친구를 위해 정성껏 만드는 음식입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소피아의 이야기를 언급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추억과 정서, 그리고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김밥 한 줄로 저는 프랑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제 문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루이, 엘렌, 마르코, 에이미 등 친구들이 달려와 축하해줬어요.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 이서연. 루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 부스는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직접 김밥을 말아보는 경험을 즐겼죠. 아빠가 초대한 회사 동료들도 와서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가는 저녁, 엘렌이 제 옆에 앉았어요. 서연아, 네가 처음 왔을 때랑 많이 달라졌어. 엘렌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궁금해서 물었죠. 처음엔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 김밥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다니 놀라워. 엘렌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프랑스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김밥 하나로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김밥은 사랑이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한국을 넘어 여기 프랑스까지 왔어. 해가 저물어가는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는 함께 남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음식을 통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소풍 때 먹던 특별한 음식이었던 김밥. 다 같이 둘러앉아 먹던 김밥이 프랑스에서도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네요. 요즘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한식에 관한 많은 사연을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